안녕하세요. 영화중학교 2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 김재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수단원 읽고 쓰는 즐거움, 첫 번째 수단원 과학자의 서재 본문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본문의 앞부분을 읽어봤죠.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 뭐였죠? 백과사전. 그래서 백과사전을 읽게 됨으로써 어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 아니면 호기심 이런 것들을 느꼈다 이렇게 읽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 뭐였죠? 세계동화전집이었죠. 세계동화전집이 글쓴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제 뭐 세계와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졌다. 그리고 창의적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졌고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 같이 본문 읽어봤었죠.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남은 부분 두 부분 남았어요.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어와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 이렇게 두 부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앞에 영상 같이 봤죠? 꿈을 만들어주는 독서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안중근 이야기도 나오고 에디슨,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다양한 독서, 이 독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준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걸 좀 느꼈어요? 선생님은 그 스마트폰 보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식당을 가도 지하철을 가도 선생님부터도 그래요.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죠.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많고 책을 잘 안 읽게 되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하다라는 거. 스마트폰은 보통 이제 영상 위주잖아요. 텍스트, 글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리터러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이제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전달받는 것도 좋은데 글을 실제로 읽어보고 그걸 해석해보고 그런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좀 글을 읽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특히 요즘 이 시국, 킹 시국, 뭔 시국에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왜 이렇게 또 오늘은 얼굴이 어둡죠?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막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어질 정도로 막 밝더니 오늘은 또 얼굴이 어둡네요. 자, 어쨌든 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서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어렵잖아요. 뭐 체험하기도 어렵고 뭐 여행도 어렵고 경험이 어려운데 그런 경험을 그러면 코로나니까 경험 못해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쵸? 책으로 경험할 수 있죠. 우리 책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 담겨 있잖아요. 간접 경험,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 어떤 인물들의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좀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이제 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책을 읽으면 또 뭐가 좋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선생님 책 읽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무슨 시간을 절약해요? 자, 어떤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의 30년 인생이 막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책이 있어. 30년 인생, 어떤 인생의 교훈 이런 그 사람의 정말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하루 이틀이지만 그 사람의 전생애가 다 녹아 들어 있는 책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밥상 차려주고 반찬이랑 밥을 다 차려놨어. 그걸 떠먹기만 하면 돼. 그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훈을 얻어서 책을 글로 만들어놨어. 책으로 만들어놨어. 우리는 그거를 읽기만 하면 돼. 그죠?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이 날먹 좋아하죠. 날로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날먹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날로 먹을 수 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밖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없는데 집에서 그냥 맨날 빈둥빈둥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테레비만 보고 그럴 게 아니라 선생님 얘기인데 선생님도 이제 의식적으로 일부러 좀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짜증나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안 읽혀요. 근데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책을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책을 한 번 더 읽어본다거나 하면서 점점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삶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거니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본문 읽는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 오프닝 길어서 이제 싫다는 이야기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자, 본문 세 번째죠. 자, 펜이 너무 두껍네요. 좀 줄여. 자, 선생님 여러분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왠 줄 알아요? 자, 옛날에 선생님이 막 여러분 작년부터 선생님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막 이거 영상 날아갔다고 막 이렇게 막 샷건 치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게 막 찍다가 갑자기 노트북이 멈춘다거나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간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선생님 여러분들 학교에서 노트북을 바꿔주셨어요. 빨리 박수 치세요. 그래서 이제 아주 스무스하고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필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노트북 아주 짱짱민입니다. 자, 열심히 또 좋은 노트북 받았으니까 영상을 열심히 찍어야겠죠? 자, 열심히 또 오늘도 좋은 노트북 가지고 하는 어떤 첫 영상 촬영 아주 의미 깊지 않습니까? 자, 바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어.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대요. 뭔가 생각이 뭔가 우리나라에만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퍼졌다는 뜻인가? 여기서는 작가가 또 어떤 책을 만났을지 궁금해지는 제목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인이 되고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나는 시보다 소설을 더 많이 읽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해서는 어머니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문학 전집을 사달라고 졸랐다. 이제 뭐에 관심이 생겼냐면 이제 문학에 좀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집안 사정을 잘 알면서도 집안 사정을 잘 안다라는 거는 이제 집안 사정이 좀 뭔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넉넉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죠? 넉넉하면 이런 말 굳이 안 쓰겠죠. 어머니를 조를 만큼 그 전집이 무척 갖고 싶었다. 문학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 문학상은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 타는 것인지 궁금했다. 시인을 꿈꾸는 소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궁금증 아니겠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선생님과 넌 바보다 문제풀이 할 때 배웠던 표현 방법이 나왔어요. 뭐냐면 자, 의문문의 형식으로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 뭐였어요? 시옷 이응 뭘까요? 그쵸, 설의법이죠. 설의법. 자, 설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평서문인데 그냥 일반 문장인데 그거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좀 더 강조하는 거. 당연한 궁금증 아니겠는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궁금증이야. 당연한 궁금증인데 당연한 궁금증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제 의문문이 아닌 거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 설의법이죠. 저번에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나왔던 표현 방법이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설의법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면 무슨 내용 나와 있었어요? 노벨 문학상. 이제 이 세 번째 본문 3에서는 노벨 문학상 전집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자, 노벨 문학상 전집에 이제 흥미를 느끼는 거죠. 노트북이 좋아서 글씨도 예쁘게 잘 써지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노벨 문학상 전집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뭐야? 노트북 자랑했는데 또 잘 안 넘어가네. 자, 어머니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그쵸. 어머니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책을 사주셨어요. 그죠? 이제 그쵸.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무슨 책은 무슨 책이야? 와서 나 공부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돈 아까워. 그죠? 문제집을 사도 내가 책은 못 사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독서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죠? 노벨 문학상 전집이라고 책 등에 인쇄되어 있는 책들이 책 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책의 그 어떤 이 부분 여기 책을 보여줘. 이 책의 이 부분을 이제 책 등이라고 하는 거죠. 책 등. 책 등에 인쇄되어 있는 책들이 내 책장에 나란히 꽂혀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벅찼다. 아주 사랑하네요. 노벨 문학상 전집을.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으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 나와요? 노벨 문학상 전집에 관한 이야기 나오겠죠. 우리나라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배경이나 인물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 자, 그쵸? 그러면 여기 뭐야?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쓴이는 어때요? 이 노벨문학상 전집을 읽고 문화적 감수성은 기본이고요. 첫 번째 문화적 감수성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 그렇죠? 우리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두 가지 더 나왔네. 문학적 감수성,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 우리 했었잖아요. 문학적 감수성, 그렇죠? 뭐 어떤 감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거,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라는 거. 노벨문학상 작품들은 내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 전까지의 책 읽기가 약간 감성적인 부분, 그죠? 이게 여기 문학적 감수성, 감성적인 부분이랑 똑같은 게 여기 나와 있는 문학적 호기심, 문학적 감수성이라는 단어죠. 건드리고 충족해 주었다면 노벨문학상 전집은 그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주었다. 여기 지식과 정보에 해당하는 게 여기 지적인 호기심이죠. 똑같은 말을 이제 여기 뒤에서 약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연. 자, 그러는 동안에 나의 정신 세계도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갔다. 그런데 그 전집에 실린 한 작품이 한 작품. 자, 여기서 이제 한 작품 이야기 나와요. 한 작품이 내가 동물 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라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제 한 작품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 나와 있냐면 이제 노벨 문학상 전집이 나에게 미친 영향. 자, 노벨문학상 전집이 이제 나에게 미친 영향이 나와 있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그죠? 문학적 감수성.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고, 그럼 두 번째 뭘 얻게 해줬어요? 그쵸?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역사와 역사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그만 좀 눌려라. 여러 가지, 물론 여러랑 가지는 이제 띄어야 돼요. 글씨 왜 바뀌었어?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식과 정보를 얻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 생각의 무대가 어떻게 됐어요? 넓은 세계로 옮겨가죠. 넓은 세계로 옮겨가.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보면, 자, 첫 번째 문학적 감수성. 여기 있잖아. 문학적 감수성.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 그리고 나의 정신 세계가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갔다. 이런 것들 노벨문학상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사로 넘어가서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 여기서 이제 전집에 실린 한 작품 뭘까 이제 뒤에 나오겠죠. 자, 이후에도 해마다 노벨문학상 수산집이 출간되면 한 권씩 사다가 그 전집에 끼워 넣긴 했다. 이제 그 전집에다가 새로운 거 출판되면 넣고, 새로운 거 출판되면 넣고, 새로운 거 출판되면 넣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솔제니친의 작품이었다. 솔제니친은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에서 옛 소련의 인권 탄압을 폭로했다 하여 반역죄로 추방된 작가다. 솔제니친의 작품이 이제 그 첫 한 작품이 뭔지를 이제 쭉 얘기해 주려나 봐요. 이제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은 이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이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죠. 이제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거든요. 소련의 어떤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 쓴 책이 이제 수용소 군도예요. 이제 거기서 일어났던 그 소련의 어떤 강제 수용소에서 인권 탄압 그런 것들을 이제 폭로한 책이라는 거죠. 자, 이후 20년간이나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으며, 망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나라에서 좀 떠나와서 이제 박해받을 사람이 외국에서 몸을 좀 피해 있는 걸 이제 망명이라고 합니다. 망명 생활을 했으며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린다. 러시아는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국이 된 나라 러시아라고 하죠. 뭐 러시아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는 1970년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읽기 힘들었어요.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이제 솔제니친의 첫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탈린 시대 강제 수용소 내부를 묘사한, 그러니까 이제 강제 수용소 문제에 관심이 많았나 보죠. 안병동 등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 작품을 읽는 내내 러시아의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런데 정작 내 관심을 끈 것은 소설보다 책 뒷부분에 실린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다.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책이 결국 이거예요. 모닥불과 개미라는 작품인가 봐요. 반쪽짜리 그 짧은 수필이 내 머릿속에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렇죠? 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반쪽짜리 그 짧은 수필이 내 머릿속에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줄은 미처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얘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이제 글 쓰는 얘기 엄청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우리 앞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동물 행동학과 이제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큰 영향이라고 하는데, 큰 영향에는 어때요? 전공을 선택하는데도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책과 관련된 전공이 이제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경험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면 이제 솔제니친의 어떤 작품, 모닥불과 개미,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을 읽고, 그쵸? 강한 인상을 받은. 자, 세 번째가 이제 노벨 문학상 전집이었다면, 네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모닥불과 개미죠. 자, 모닥불과 개미로부터 작가가 받은 영향은 뭘까요? 이제 평생 공부할 학문으로. 이분 지금 과학 교수님이거든요. 그죠? 뭘 선택하게 되냐면 사회 생물학을 선택함. 자, 이분은 이제 평생 공부할 학문으로 이제 모닥불과 개미를 보고 이제 사회 생물학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이제 사회 생물학이라는 단어는 사실 앞에 안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을 미리 읽어왔으니까 쌤이 쓴 거예요. 이제 여러분 78페이지 보면은 사회 생물학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선생님이 좀 미리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읽어왔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에 모닥불과 개미의 간략한 내용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아 나와라. 자, 그래서 이제 튕기진 않잖아. 좀 렉은 걸려도. 자,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 던졌다. 자, 모닥불에다가 이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 던졌대요. 이 그림처럼. 그러나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통나무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벼랑간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오며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키며 타 죽어갔다. 나는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서 모닥불 밖으로 내던졌다. 다행히 많은 개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어떤 놈은 모래 위로 달려가기로 하고 어떤 놈은 솔가지 위로 기어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모닥불을 던졌는데 알고 보니 거기 개미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모닥불을 다시 꺼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의아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제 불이 나면 그 불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도망을 안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막 아우 뜨거 해서 이제 했다가 다시 이제 통나무로 가는 거죠.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통나무를 빙글빙글 돈대요. 뭔가 개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것일까?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많은 개미가 통나무를 붙잡고 바동거리며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볼게요.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모닥불에
던진 통나무에 개미집이 있음을 알고 황급히 빼냄. 그죠? 그랬어. 개미들이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이 통나무를 벗어서 도망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반전이 있잖아. 반전이 어떻게 합니까? 개미들이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통나무 주위를 돌죠. 통나무를 붙잡고 죽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작가는 궁금한 점이 생긴 거죠. 개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개미들이 어떤 본성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이제 이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뭐 스필과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쌤이 간단하게 조사한 걸 알려주면은 이제 개미들이 통나무 주위로 몰려든 이유는 이제 어떤 사회생물학 이 작가 이 최재천이라는 교수가 전공한 게 사회생물학이거든요. 사회생물학에 따르면 동물들의 이타적인 행동은 이 개미들이 지금 어떤 자기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도망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통나무로 오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이타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보다 이제 남을 생각하는 행동. 이거는 얘네들이 어떤 본성적으로 진짜 착해서 이게 아니라 종족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거래. 그러니까 나 개인이 사는 것보다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종족의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모여 사는 집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통나무를 띄우는 거다. 그러니까 나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종족이 살아야 내가 어때요? 내 어떤 종족을 후대까지 번식시키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어떤 이제 종족 번식의 어떤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족 번식의 본능을 위해서는 나 개인이 이 모닥불에서 도망와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사회가, 이 종족이 생존해야 내가 내 종족 번식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타적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고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작가가 좋아하는 어떤 동물 행동학, 생태학, 사회생물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러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근데 여기까지 좀 이 작품만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작가 자신의 어떤 얘기였고 이 소설을 쓴 의도와 상관없이 작가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이죠. 이 개미들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좀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이 이야기를 보고 생겼다는 거고 솔제니친이 이 이야기를 썼을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었냐 지금까지 이제 최재천이라는 작가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본 거고 자 솔제니친이라는 작가의 이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작가는 이제 개미떼를 이제 뭘 상징하냐면 이제 그 당시 어떤 소련의 군중들 그죠 소련 사람이니까 그죠 소련의 군중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닥불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통나무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자 모닥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군중을 억압하는 어떤 부정적 현실, 억압하는 어떤 불합리한 현실, 상황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현실,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서 자기한테 불합리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모닥불을 뭐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런 거를 비판하거나 왜 우리를 이렇게 불합리하게 비판하냐, 불합리하게 이렇게 억압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개미떼들은 어떻게 해요? 이 통나무에 들어가서 그대로 죽어버리잖아요. 이 통나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에 어때요? 피해서 달아나. 나는 진짜 이런 게 싫어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순응을 하죠. 그래서 이 통나무라고 하는 거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체제에 순응하는 러시아의 군중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련의 군중들이 이 어떤 체제에 순응하는 어떤 교육을 받고 여러분도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어떤 순응하는 교육을 좀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 이런 교육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수능하는 거를 국민들에게 강요하잖아. 이 체제를 따라라. 어? 근데 이제 모닥불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걸 또 계속해서 수능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좀 비판하기 위한 수필이죠. 자, 어쨌든 이런 수능하게 만드는 거, 국민들을 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무비판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 쓴 소설인데, 이 작가는 거기에서 이 개미들의 행동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수능하게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나도 솔제니친과 마찬가지로 개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궁금했다. 생물학자가 아니라 문학가인 솔제니친은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과학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기보다는 개미들의 이런 행동? 뭔가 우리 사람들의 행동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나 역시 개미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으나 그 작품은 묘하게도 이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모닥불과 개미라는 작품에서 개미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음. 자, 그러다가 훗날 미국 유학을 가서 꽂혀버린 학문 사회생물학. 그렇죠? 이 사회생물학을 접했다고 했잖아요. 사회생물학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솔제니친의 그 수필이 생각났다. 그간 수많은 문학 작품을 읽고 고독을 즐기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삶의 수수께끼들을 껴안고 살았는데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이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대답해 주었다. 모닥불과 개미 속의 개미도 내가 가지고 있던 수수께끼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 소설로서는 읽었는데 뭔가 과학적인 의문, 뭔가 개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걸 해결하게 해준 학문이 사회생물학이라는 거죠. 그 개미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 나는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모닥불과 개미 속 개미의 행동을 사회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면서 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개미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게 사회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평생 공부해야겠다.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죠. 책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줬네요. 자, 사회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이타주의다.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 행동한다라는 거죠. 왜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에서는 남을 돕는 행동이 진화했을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을지 이성적으로 해답을 찾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고 동물 세계에도 이러한 이타주의가 존재한다. 나는 사회생물학을 공부하면서 개미로부터 이타주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사회생물학을 공부하며 이타주의를 발견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닥불과 개미가 작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까지 해서 본문을 다 읽어봤어요. 총 4개의 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에서는 백과사전을 읽은 경험. 그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에서는 이제 세계 동화 전집을 읽은 경험. 그다음 세 번째,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어에서는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은 경험. 그다음 마지막,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모닥불과 개미를 읽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나의 어떤 점을 좀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좀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본문 같이 읽어봤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뒤에 있는 이해와 탐구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있어요. 79, 80, 81쪽 이렇게 3쪽 이해와 탐구 3문제 나와 있죠? 이해와 탐구 3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혹시 오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필기도 꼼꼼하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